오늘은 햇살이 참 좋다. 아들과 나는 여느 때처럼 함께 걸으며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다. 끝까지 그러니까 시험 풀고 시간 남았는데 너무 쉽게 쳐야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게 많이 그런데 어땠어? 모르죠 아직. 아들이 어제 치른 수학 시험에 대해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비버를 보았다. 지금 나오겠지. 어디 그런 비버 댐이 있단 얘긴데. 이틀 전엔 너구리와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비버다. 근데 다이빙 진짜 오래 한다. 밴쿠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트레일을 걸으며 이번엔 아들의 물리 수업 이야기를 들었다. 나에게 물리는 어렵기만 했는데 얘는 이게 재밌다고 한다. 새로 알게 된 지식들을 흥미진진해하는 모습을 보니 좀 부럽기도 하다. 세상에 이렇게 맘 편한 고3이 몇이나 될까 싶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백화점에서 아는 동생을 만났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내 인생을 조율하는 건 그리 힘들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고가의 물건을 선택하고 사는 과정은 나에게 좀 스트레스가 된다.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은 아니라 내 몸에 걸치는 건 그리 신경 쓰이지 않는데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 할 때나 고마운 분들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을 때 무얼 사야 할지 몰라 곤란할 때가 많았다. 좋은 것들을 잘하는 동생에게 부탁해 오늘은 백화점에서 쪽집게 과외를 받기로 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내 눈도 높이고 선물할 만한 아이템들도 소개받으며 쇼핑 지능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모든 정보를 수용했다. 그동안 대충 입고 대충 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으니 그동안 유지하던 삶의 관성을 버리고 하나라도 좋은 것을 구입해 오랫동안 아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동생과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닐 때에는 그리도 재밌더니 복습 삼아 혼자서 매장을 둘러보려니 다시 스트레스가 쌓였다.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막막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나는 봄에 태어났다. 누군가에게 생일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 같아 민망해 모든 SNS에 생일 알람을 끄고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좋은 분들이 맛난 음식을 들고 문 앞을 두드려 주셨다. 아이고 쏠렸다. 맛있겠다. 야 이거. 아들 둘은 언제나처럼 생일 카드를 써줬고 오랜 친구들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맺은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내가 참 따뜻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지내왔구나 싶었다. 요리를 잘하는 언니가 직접 빚은 쑥떡을 갖다 주셔서 선물 받은 페퍼민트 차와 자몽을 곁들여 한 끼를 해결했다. 꽃이 비싼 줄 몰랐던 아들이 내게 처음으로 꽃다발을 선물하곤 그 가격에 놀라버렸다. 저만큼이 40불이었다고 한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내가 그리스를 못 가본 게 한이긴 했나 보다. 생일 저녁은 그리스 레스토랑에서 보내기로 했다. 메뉴가 어려워 주문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작은 아들은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놀랐다. 저였어요. 어디였는데? 57? 더 비싸네? 괜찮아. 아니 생각보다 값이 더 많이 나왔어. 2인분인데 이거 달라. 남았는데. 살면서 돈 걱정을 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부모나 형과는 달리 돈 아낄 줄 아는 걸 보면 돈 관리 능력도 타고나는 면이 큰 것 같다.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남편은 식사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해줬다. Would you like lemon with that? Yes, please. Yeah. How many wedges would you like? How many lemon wedges would you like? Just I don't know. Maybe 3. Okay, thank you.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즈음 남편은 애들 전화기로 다시 한번 전화해 엄마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출장이 잦아 아들 둘을 나 혼자 독박 육아한 기간이 길었지만 순간순간 나를 챙기기 위해 마음 써주는 게 느껴져서 버틸 수 있었다. 엄마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로 애들을 세뇌시키다시피 해 내가 아들 둘을 양육하는 게 다른 엄마들에 비해 수월한 편이 아니었나 싶다. 가장이 울타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따라 가족의 화목이 결정된다는 걸 남편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나의 최종 양육 목표는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일군 가정을 행복하게 지킬 줄 아는 독립적이면서도 공감 능력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내년 생일은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도 나의 카페 투어는 계속되었다. 다운타운의 폴은 밴쿠버보단 뉴욕에 어울릴 것 같은 세련미가 넘쳐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이 저기 어딘가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을 것만 같았다. 큰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준비하던 시절 남편이 처음으로 도전했던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인 자유를 잃었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기 힘들었는데 당시 나는 언젠가 카페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란 생각을 했었다. 이제는 친구를 만나 커피뿐 아니라 케이크도 근심 없이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귀해 카페에 올 때마다 행복감에 빠진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고 주구장창 승승장구했다면 지금처럼 소소한 순간에도 기뻐할 줄 아는 지혜는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 아찔하다. 위기는 분명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 3년 전 우리 가족이 밴쿠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마음 써주셨던 집사님께서 올해도 잊지 않고 부활절 계란을 챙겨주셨다. 그 사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집도 장만하셔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고마운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또다시 행복감에 빠졌다. 나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해지는 사람인 것도 같다.